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지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거의 뭐 비상사태 수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 총리도 외국 순방을 하려다 취소했고, 지금 현재 엊그제도 7.1 그리고 어제도 6.8 이상의 지금 아주 강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 규모가 없다 보니까 감이 안 오실 텐데 일단 그러한 지진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는 일본에서는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일본의 그 동남 해안,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뭐 난카이, 토난카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해구 이제 트라프라고 하죠. 그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 9 이상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부산 경남 지역이 위험하다.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일단 그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상의 기온과 이 지구의 환경 이런 게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풍수구은 시대는 남쪽 특히 부산이나 울산 이런 동남 해안 지역은 사실 남쪽에 원래 높은 지대나 산이 있어야 되는데 바다가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거대 지진이 발생을 하면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요. 굉장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잘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지금 동쪽에 일본이 좌청룡 형태를 이루면서 딱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리를 좋은 자리, 명당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풍수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없었다고 치면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일본은 해곳, 영어는 이제 트라프라고 하죠. 그리고 판이 4개가 일본은 부딪힙니다. 필리핀의 판, 그리고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북미판, 태평양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의 판이 일본 섬 아래에서 걸쳐져 있어요. 여기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그게 이제 지각이 무거운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바다 밑으로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들어갈 때 그 거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그게 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일본 자체에 지진을 일으키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판이 섭입해서 들어가면서 열이 발생해서 그게 이제 용암으로 해서 화산이 폭발이 되고 막 이런 건데 일단 이게 풍수적으로도 봤을 때 여러분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중국, 북쪽에 이제 러시아, 그리고 남쪽에는 뭐 제주도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없다 치면 이런 지진파가 일어났을 때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쓰나미 엄청난 게 몰려왔을 텐데 그것을 일본이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보면 다행스러운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맨 위에 홋카이도, 그 다음에 그 본섬이라고 해서 혼슈라고 하죠. 그리고 남쪽에 큐슈,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섬,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작은 편인데 시고쿠 해서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쪽 큐슈 지방의 구마모토 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엄청난 화산이라든지 지진대가 연결이 됐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부산하고 제주
울산 이쪽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서 거대 화산 지진이 폭발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쓰나미 해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바닷물이 결국 동남 해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바다, 물론 뭐 전라도, 여수, 목포 이런 쪽까지도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특히 부산, 울산, 포항 이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왕조 실록 이렇게 보면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규모 3점 몇에서 커야 5점 몇, 정말 큰 거는 7.4 이 정도까지인데 지진은 규모가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가 30배가 증가를 합니다. 2가 증가하면 무려 100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5하고 규모 7은 7하고 5는 뭐 숫자로는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 규모는 100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규모 또 7에서 9다. 이거는 거기서 또 1000배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1000 곱하기 1000이면 벌써 10만 배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만 배 가까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히 일본이 막아주고 있지만 그런데 일본 밑에서 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요. 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같은 경우 규모 6.8 충분히 견딜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6.8이면 나만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 과거에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었죠. 순식간에 거의 저도 그때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었는데 이 물이라는 건 정말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몰아닥치면 피할 틈도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 앞바다, 광안리 앞바다 이런 쪽이 낮잖아요. 어떤데 태풍 오고 비만 많이 와도 바닷물이 이렇게 들이치고 심지어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 밑에로 막 물이 차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10m, 20m 쓰나미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지만 그때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역사적으로도 뭐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크게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지구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뭐 지구 온난화 이런 열대 요즘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데 온난화라든지 지구의 뭐 탄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폭발하고 지각변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현대화되고 문명화되다 보니까 이런 게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지구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짧게는 몇십 년 만에, 길게는 뭐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물론 거대 지진 이런 거, 거대 화산 폭발은 뭐 천년에서 이천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죠. 백두산이 그 예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사실 별다른 대비 대책이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봄쯤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굉장히 기상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엘니뇨 끝나면 라니냐 온다 하면서 올해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더울 것이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몇 달 전에 올렸는데 실제로 올 여름에 오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도 덥고 뭐 거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더워서 못 살겠다. 우리나라도 열대 지방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엘니뇨가 끝나고 이제 라니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 이름이 좀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엘니뇨란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약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때를 엘니뇨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지금 엘니뇨는 0.5도 높다 그랬잖아요. 그럼 평년보다 5개월 이상 동안 0.5도씨 이상 낮은 경우, 그러면 이때는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동태평양 주로 우리가 이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루 근처 그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 조금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변화, 상당한 변화를 주고 강수량, 비, 또 가뭄, 기후변화 이런 것을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왜 그러느냐, 올 여름철 기온이 굉장히 더울 것이다. 그리고 겨울은 반대로 추울 것이다. 그리고 비도 많이 올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자체로 보면 지구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북극과 뭐 남극의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 탄소 배출 때문에 그래서 덥다. 그것도 일견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구는 원래 더웠다 또 식었다가 냉대 기후로 왔다가 계속 이렇게 변한 겁니다. 꼭 탄소 배출이라든지 또 인간의 잘못만으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지구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46억 년 가까이 됐잖아요. 200만 년 동안 비만 내린 적이 있었고요. 또 빙하기가 있었고 또 혹서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가 시기적으로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 꼭 인간이 뭐 탄소 배출 많이 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너무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제 포커스로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원인은 아주 미미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지구 자체는 원래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덥고 당분간은 풍수, 구운 시대, 불의 시대는 이렇다는 거죠. 기운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풍수는 이름부터 구운까지 해서 20년마다 바뀌는데 지금 구운 시대는 화해 시대이기 때문에 불에 관계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불이라는 게 지금 전쟁의 시대,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갈등과 또 지역 간의 어떤 뭐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 화산이라든지 자연재해, 지진 이런 것도 다 불과 관계된 거여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불의 고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화산지대고 또 일본은 지역적으로 우리나라는 목의 기온을 나타내지만 일본은 화의 기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본 자체에서 구운 시대에 이런 어떤 폭발이라든지 화산 폭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재해,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 침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구의 흐름과 기온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피해가 주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었고 백두산도 구은 시대 폭발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불의 기온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풍수 구은 시대는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혁명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대기근, 재난 이런 것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신 대기근 이제 조선 18대 현종임금 때인데 이때도 지진이 연초부터 막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가뭄, 그리고 갑자기 여름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었고요.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재난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부산 인근 경남 이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너무 저지대에 사시는 곳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저지대보다는
어떤 그 나중에 자연재해 또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밤에 일어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피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걸 대비를 하셔서 조금 이사하고 이동하고 풍수 좋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